안녕하십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 13번째 시간. 오늘은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가 될 텐데 그 와인 품질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전 처리를 하고 다양한 그래픽 기법을 써서 우리가 EDA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그래픽 기법들을 적용하는 과정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서 얻은 통찰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해보고 분석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실제 기계학습 모델을 돌려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 스터디는 와인 품질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와인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있죠. 그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변수로 두고 와인 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들을 분석해 보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진행하기 위한 그 절차는 데이터셋을 읽어드리고 누락값이나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랭글링을 하고 데이터를 변환하고 시각화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번 케이스 스터디는 계속 질문을 계속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우선 시작할 때 우선 데이터셋 읽어드리기를 한번 하죠. 읽어드리기를 해서 우리가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시킨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읽어드리고 화면에 대한 몇 가지 조정 파라미터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 컨트롤하는 것을 한번 돌려봤고, 그리고 이제 그 와인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읽어온다면 이렇게 UC of Wine의 머신러닝 리포지터리에서 읽어올 수도 있고 또는 저장된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직접 팬다의 read CSV를 해서 직접 읽어오면 되겠죠. 지금 우린 저장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DF 레드 와인 데이터하고 DF 화이트 와인 데이터를 읽어드렸으니까 이번에 퀘스천이 있어요. 화이트 와인 데이터 DF 화이트의 처음 5줄을 표시하시오라는 퀘스천 1. 처음 5줄을 표시하려면 우리 질문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려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처음 5줄이니까 우리 헤드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헤드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화이트의 헤드 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표시가 됐어요. 그죠? 그럼 제대로 잘 읽어드렸고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화이트 와인에서 컬럼 네임, 널이 아닌 값의 수, 그리고 데이터 타입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명령을 실행해 보라. 어떤 명령을 하면 될까요? 어떤 명령을 하면 컬럼 이름들이 쭉 나오고 거기에 널 아닌 값들이 나오고 데이터 타입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해보려면 info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겠어요. info 쓰게 되면 이렇게 클래스 판다스 코어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조고, 그 다음에 4898 엔트리 0에서 4897까지 개수가 있고 컬럼의 명칭들이 쭉 나와 있어요. 11개가 있네요. 픽스드 에시드부터 퀄리티까지 이렇게 있고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Q2의 실행 결과를 살펴보고 화이트 와인의 그 모양을 데이터의 그 모양을 알 수 있는 쉐이프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사용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결과를 보고 로우수 컬럼 수를 튜플 형태로, 이 가로 형태로 적어 보시오. 또 그다음에 누락값이 있는가라고 이제 해봤어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게 4898 그죠? 그리고 컬럼 수는 그다음에 이게 레코드 수죠. 처음에 로우 수는 4898, 컬럼 수는 0에서 11까지가 12네요. 그죠? 12개. 그러니까 4898, 12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누적 값은 여기 보면 4898개의 로우가 있는데 non null인 데이터 수가 지금 다 모두가 4898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null 값은 없는 거죠. 답이 여기 없는 거예요. 없다가 되겠고, 자, df read의 컬럼과 데이터 타입들을 볼 수 있는 명령을 실행해 보라 하니까 이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info 그대로 쓰면 되겠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적으면 되겠어요. 그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직접 이걸 적어보고 하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컬럼들의 명칭을 한번 쭉 가져와 봐라 라는 명령에 컬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컬럼스 하는 이 애트리뷰트를 치면 이렇게 별 컬럼 네임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리스트 형태로 인덱스로 나오게 되고, 화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데, 이 컬럼 네임들을 좀 그래도 알아야 이걸 풀어가기가 좋을 테니까 컬럼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와인의 그 품질, 와인의 성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픽스드 애시디티, 타타르산의 양, 볼라타일 애시디티 하면 아세트산의 양, 시트릭 애시드, 시트르산, 레지듀얼 슈가, 발효 과정이 끝난 이후에 잔존 당분 양, 클로라이드 염화물 양, 그 다음에 프리 설퍼 디옥사이드 유리 이산화 양, 이산화황의 양, 그 다음에 토탈 설퍼 디옥사이드 이산화황, 이산화황 총량. 우리가 와인에는 이산화황이 항상 들어있어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이산화황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density, 와인의 밀도라고 해서 밀도라는 재는 별도의 그 산출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pH, 산도는 낮을수록 강한 산성이죠. 산도, pH, 그 다음에 황산 칼륨 부분이 있고, 알코올 도수, 그 품질 점수 1부터 10점까지 있는데 높을수록 좋은 와인이다. 이제 컬럼에 대한 이 부분, 메타데이터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메타데이터를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를 찾아내거나 분석할 때 좀 더 그 의미를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DF 레드를 좀 있으니까 100번 레코드부터 109번 레코드를 표시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펜다스를 잘 사용할 줄 아는가를 이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레드, 아이럭 100에서 110까지. 우리가 아이럭 대신 럭을 쓰면 우리가 컬럼 네임을 써서 표시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어레이 그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iLog을 써야 된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100번부터 110 하면 100번부터 109번까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런 하게 되면 100번부터 109번까지 잘 표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레드 와인에서 각각 그 컬럼별로 평균, 최대값, 최소값, 4분의 값 등을 볼 수 있는 명령을 실행하시오. 하나만 딱 치면 이런 것들이 다 표시해 주는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보면 describe라는 거예요. describe를 치면 이렇게 수치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카운트, 전체 개수가 얼마나 되고, 이거 레드 와인이니까 전체 수와는 다르죠. 그래서 카운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ean,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다음에 미니멈, 맥시멈, 4분의 값, 이것들이 쭉 다 표시가 돼요. 기본적인 통계량이 여기서 다 나오죠. 자, 그럼 레드 와인 분석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레드 와인에 대해 분석을 하는데, 자, 우선 우리가 그래픽을 다뤄야 되니까 그림 크기를 8,5로 설정하는 명령을 이제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우리가 C본 전체에 적용하는 명령은 이렇게 SNS set하고 RC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렇게 맷플러립의 파이플럿을 가지고 피겨 사이즈의 12O 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 셀에 대해만 적용이 돼요. 다음 셀로 넘어가면 이 명령 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편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수시로 쓰게 된다라고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와인 품질 점수 등급별 우리 1점부터 10점까지 있다고 했죠. 수량 히스토그램을 그리시오.
자, 그러면 한 방법 1을 보면 히스트 플랫.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히스트 플랫. 그래서 df-red의 퀄리티, 컬럼 퀄리티를 가지고 그리는데 우리가 수직축에는 카운트를 낼 수도 있고 확률 값을 낼 수도 있는데 이제 수량으로 해서 카운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런 시키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3번부터 8점까지 있네요. 그죠? 1, 2점은 없고 9점, 10점은 없어요. 데이터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퀄리티가 나왔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디스플랫, C본의 디스플랫을 가지고 그려도 돼요. 그럴 때 우리 여기 보면 히스트 플랫은 히스토그램 그린다는 게 딱 보이죠. 근데 디스플랫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어서 디스플랫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여기 보면 서브플랫 형태로 여긴 그 오브젝트가 성분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facet 그리드, 우리가 배운 facet 그리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들이 최신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디스플랫을 사용하는 것을 더 권장해요. 그다음에 크기는 여기서는 하이트와 facet을 쓰니까 facet 그리드를 쓰니까 하이트와 에스펙트를 가지고 크기 조정을 한다는 게 차이죠. 그리고 또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방법은 범주형 변수에 특화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카운트 플랫, 범주형별로, 클래스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와인 등급에 이렇게 1, 2, 3, 4, 5 숫자가 아니라 하이, 로우, 미디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범주형 변수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런 카운트 플롯을 하면 이 클래스 값에 따라서 숫자를 집계해줘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게 해줘요. 여기 보면 이렇게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보여줬죠. 이것도 범주형 변수를 다룰 때 특화된 방법이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써먹는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별도의 SNS에 C본에서 제공하는 타이타닉 침몰에 관련된 생존자에 관련된 데이터셋인데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읽어서 한번 카운트 플롯을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서드 클래스 등급별 여행자 그 등급별로 얼마큼 생존자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이런 히스토그램 볼 수 있고, 자 위의 분포에 대해서 이제 외도와 첨도를 구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외도, 첨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런 기본적인 통계량들은 기본 메소드가 다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df-red 퀄리티, 와인 품질에 대해서 스큐, 커트러시스 같은 것들을 그대로 다 바로 읽어서 가져올 수 있어요.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스큐네스,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쳤다고 봐야죠. 0이면 바로 쓴 거고, 1이면 완전히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고, 그죠? 완전히 치우친 거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진 거가 이제 극단적인 거라 볼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꼬리가 긴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첨도를 가지고 0.2967이면 정규 분포보다 약간 뾰족한 거예요. 0이면 정규 분포보다 약간 뾰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면 이 첨도가 마이너스면 정규 분포보다 좀 납작하게 돼 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크게 이게 뭐 0.5, 6, 7, 8 간다면 정규 분포보다 굉장히 뾰족한 형태를 갖는 분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볼게요. 자, 레드와인의 모든 열들 간의 상관관계를 쌍별로 볼 수 있는 스캐터 플롯을 그리시오. 페어 플롯 그리라는 얘기죠. 그죠? 페어 플롯 그리라는 얘기고, 자, 페어 플롯을 레드와인, df-red 하나 주고 코너 트루 했어요. 코너 트루를 주게 되면 우리가 페어 플롯은 대칭형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니까 위쪽 대각선에서 위쪽 방향 그리지 않고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변수가 많아서 되게 복잡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 페어 그리드로 그리죠. 페어 그리드. 이것도 배웠어요. 그죠? 페어 그리드에 대해서도 보면 대각선 방향에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쭉 나와 있고, 각 부분에 대해서 숫자 뭐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 우리가 화면을 직접 다 확대해 보기 전까지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많은 변수가 많을 때는 이런 방식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몇 가지 이렇게 어떤 선형 관계를 갖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선형 관계를 갖는 그런 마이너스든 음의 상관관계든 양의 상관관계든 몇 가지는 좀 괜찮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뭐 대충 보이긴 하지만 너무 답답해요, 그죠? 이럴 때는 이 그림만 갖고 일단 그래도 보죠.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컬럼 쌍들을 찾아서 컬럼 1, 컬럼 2 식으로 해서 한번 써봐라. 여러분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냥 아주 또렷한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뭐냐면 픽스 SDT 밑에가 여기가 픽스 SDT고 여기는 이건 와인 퀄리티예요. 이 부분은 퀄리티인데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적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실한 게 없으니까 상관관계에 대한 수치값이 없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상관관계의 정도, 그 세기를 세계 온도로 나타내고 동시에 상관관계 수를 숫자로 보여주는 그래프. 뭘까요? 히트맵이죠. 그죠? 히트맵을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트맵을 그려보자면 좀 이렇게 12, 8 좀 크게 그림을 잡아서 히트맵 해서 DF 레드의 상관계수를 이것도 메소드로 바로 제공해요. 되게 편리하죠, 그죠? 펜더스를 여러분들이 몸에서 뗄 수가 없는 게 데이터 과학을 하게 되면 펜더스는 필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고 annotation true 포맷은 소수점화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해서 라인 위에서 그려볼까요? 한번 그려보면 되게 빠르게 나오죠, 그죠? 빠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까만색은 상관관계가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컬러를 잘 고를 필요가 있는데 마이너스 1도 중요한 거니까 마이너스 관계는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가고 만약에 1은 빨간색으로 가고 가운데가 이제 하얗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컬러 패턴을 여러분들이 컬러 맵을 잘 선택을 하면 적당한 걸 고를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흰색과 검은색 쪽을 좀 강조하면 되겠어요. 빨간색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뭐 그거 관계없이 숫자가 이미 있으니까 어디가 더 강한 상관관계인지 다 볼 수가 있죠.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와인 density, 퀄리티만 픽스드 SDT 볼까요? 이거 보지 말고 저거 보죠. 퀄리티하고 여기 퀄리티를 보면 퀄리티를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보면 상관관계 높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거 있네요. 알코올하고 관계가 좀 높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뭐 그 밖에는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volatile acidity가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계가 높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pH가 마이너스 0.68 이런 거 상당히 크죠. 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다 적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와인 품질의 품질과 양의 관계를 갖는 변수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들을 쭉 페어를 짝을 찾아서 한번 쭉 적어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그동안 위에서 너무 많았으니까 좀 그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해보자. 골라서 좀 그 관계들이 좀 빈도가 좀 높은 것끼리 짝이 잘 맞는 것끼리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픽스드 SD부터 이제 퀄리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가지고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여기 변수 선택을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배웠죠? 변수 선택을 해서 그릴 수 있죠. 그리고 보면 여기에 이렇게 몇 가지만 선택해서 보기가 훨씬 낫네요. 그죠? 그리고 좀 더 관계가 좀 있는 것끼리 좀 모여 있는 게 좀 눈에 띄어요.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와 품질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알코올의 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디스플랏 가지고 그려보면 디스플랏의 알코올 가지고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KD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서 분포를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높이 그다음에 비율 해서 이렇게 그려서 그림을 그렸고 또 그림 방법이 또 있죠. 그래서 방법 2 어떤 게 있을까요?
히스트 플롯까지 그릴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KD true라고 쓰게 되면 앞에 위에서 KD가 나왔듯이 여기에 kind KD 있듯이 KD를 여기다 true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오나 보죠. 그러면 히스토그램과 분포 그래프가 같이 나오니까 이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이것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좀 그 디스트 플롯은 점점 지금 없어지는 중이라고 그랬죠.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워닝이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하여튼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 디스트 플러스 내가 이게 써준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웹이나 책에서 찾으면 디스트 플러스로 나와 있는 문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써준 거예요. 근데 퀄리티와 알코올 간의 박스 플러스를 그려보자. 알코올이 X축에 가도록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려보면 박스 플롯, 퀄리티와 알코올 해서 그려봐요. 박스 플롯 그렸어요. 보면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여기 이상치가 있다고 생각되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특징을 설명하시오. 자, 이상치는 주로 5, 6등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이상치라는 게 여기 3등급에도 저 아래쪽에 알코올이 굉장히 낮은 게 하나 이렇게 껴있긴 한데 이것은 알코올이 워낙 낮아서 그렇게 저거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두 변수에 간의 관계를 이제 한번 설명해봐라 그랬는데 퀄리티와 알코올 간의 관계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직선 관계가 좀 보여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직선 관계가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게 이제 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게 뭐죠? 아, 와인 품질이 좋아질수록 알코올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는구나. 그리고 대체적으로 알코올이 이 저급한 곳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낮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알코올 도수가 보통 12도, 11도, 뭐 14도 뭐 이렇게 이 정도 범위인데 여기 보면 대략 이렇게 좀 높게 나타나요. 이쪽이 고급이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의외로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중급 와인이죠. 중급 와인을 보면 편차가 되게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급 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이상치에 가까운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낮은 것들도 지금 아래에 많이 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밑에 쪽에도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로 이제 가운데 모여 있지만 그래도 보면 이 중심이 제일 아래에 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알코올 도수와 산도의 관계에서 알코올 도수, 알코올과 pH 간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아까 벌써 봤는데 우리가 알코올과 산도 간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번 조인트 플롯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조인트 플롯을 가지고 두 변수의 분포와 두 변수 간의 산포도 그리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선이 한꺼번에 나오도록 한번 해봐라. 자, 그렇게 하려면 조인트 플롯이라는 걸 써서 알코올, pH 쓰는데 너무 간단해요. 그죠? 여기서 kind가 regression, 회귀를 쓴다라고만 하면 해결이 돼요. 자, 보면 여기 산포도가 있고 각 알코올의 히스토그램, 그리고 pH 히스토그램, 그리고 여기 regression 라인, 여기 그늘진 중간에 그늘진은 뭐라고 그랬죠?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그랬죠. 이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데이터는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수식적으로 보면 그에 대한 이제 confidence interval이에요. 95% 기본이 95%니까. 그리고 위에 그래프에서 회귀선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피어슨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상관계수와 p-밸류를 구해보자. 하면 이제 스파이시 스탯스의 피어슨 R 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스탯스 임포트 피어슨 R 쓰게 되고 그리고 get correlation 해서 이런 복잡한 함수를 쓰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 SNS, C본에서 쓰던 거와 판다스나 여기 쓰는 것처럼 아주 편리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위 함수들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래도 여기서 프린트 하는 것까지 집어넣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get correlation, 알코올, pH, df red 넣으니까
여기서 피어슨 R에서 우리가 데이터 컬럼 2개를 넣어주고 피어슨 R을 구한 거죠. 그러면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와 P 밸류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걸 돌려볼까요? 이것부터 돌려봐야죠. 이거부터 돌려야 되고, 그래서 자, 상관계수는 0.2056이니까 높은 상관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높은 상관관계가 아니고 P-밸류는 굉장히 낮게 나왔으니까 이거 유의하죠.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에 대한 분석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평균 품질 등급을 표시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대로 메소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mean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mean 해보니까 red mean, white mean 해서 평균 등급이 5.6, 5.9. 화이트가 높네요,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는 걸 해보죠. 새로운 속성을, 무슨 속성을 추가할 것이냐. 와인 캐테고리라는 컬럼을 추가하고, 각 값은 화이트 또는 레드로 할당하라. 그래서, 우리가, 글자로 된 새로운 이제 컬럼을 하나 넣으려고 해요. 그렇게 스트링으로 된 거를. 자, 그리고 이 작업이 잘 됐는지 DF 화이트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와인 카테고리라는 컬럼이 생겼고 값은 모두 화이트여야 된다라는 게 확인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DF 화이트 와인 카테고리는 화이트. 그죠? DF 레드의 와인 카테고리는 레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화이트는 화이트고 레드는 레드니까. 그죠? 그래서 돌려봤어요. 그리고 헤드 한번 표시해 보니까 우리가 카테고리가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와인 카테고리 이렇게 해서 우리 화이트가 다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끝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궁금하다면 테일, 꼬리, 테일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레드 및 화이트 와인 품질 등급은 어떠한 고유값들이 있는지 각각 정렬하여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품질 등급에 어떤 고유값들이 있는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list of quality에 되고 sorted, DF red quality의 unique라는 메소드를 써서 유니크한 값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 일반 그 수치값이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겠지만 이렇게 등급별로 되어 있는 건 분명히 몇 가지 구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 엑셀 파일 쓸 때 뭐 피벗 쓰고 하는 것들 그런 기능도 보면 유니크한 것끼리 모아놓은 그 필터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기억날 겁니다. 자, 보면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 레드 와인에 3, 4, 5, 6, 7, 8. 화이트 와인은 3, 4, 5, 6, 7, 8, 9까지 있네요. 9까지. 이렇게 9등급까지 있네요. 자, 범주형 데이터로의 전환. 자, 품질 등급이 있으나 사용자의 선택의 편의를 위해 와인 등급을 하이, 미디엄, 로우로 분류하고 싶다. 보통은 이걸 와인 라벨이라고 불러요. 와인 레이블.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해서 와인 라벨이라고 부르지만 와인 라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이, 7보다 높으면 하이, 5와 7 사이면 미디엄, 5 이하면 로우라고 분류해서 상중하로 등급을 나누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퀄리티 레이블이라는 컬럼을 추가하고 위의 기준에 따라 범주값인 와인 라벨을 할당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면 DF 레드에 퀄리티 레이블이란 컬럼을 추가하는 거예요. 새로운 컬럼은 뭐 어떻게 만들 거냐면 퀄리티에서 apply 뭐를 적용할 거냐면 람다 펑션을 여기 도입했어요. 그래서 람다 펑션을 쓰는데 람다 value인데 어떤 걸 쓸 거냐면 자, 여기 봅시다. 보면 value가 5 이하면 미디엄이고 그죠? 미디엄이고 여기 5 이하면 로고 그죠? 이게 true니까 5 이하면 로고 그다음에 이것이 true가 아니면 미디엄이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7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죠. 또 이거죠. 그다음에 else면 high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7보다 작으면 이걸 수행하면 되고 가로가 쳐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그리고 만약 그 7보다 크면 high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고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써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람다 펑션을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면 아직 람다 쓰는데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의 퀄리티 레이블에 캐테고리칼 해서 우리가 캐테고리칼을 DF 레드의 캐테고리스 로우, 미디엄, 하이로 해서 우리가 캐테고리칼로 집어넣었어요. 자, 화이트는 생략하고 설명을 해놓고 나니까 데이터셋을 한번 표시해야죠. 어떻게 우리 제대로 만들었는지. 이제 랜덤 샘플, 무작위 10개의 레코드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무작위 10개. 그랬더니 이제 헤드 10이나 뭐 테일 10이 아니라 이번엔 샘플이라는 명령을 쓰려고 해요. 샘플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무작위로 이렇게 표시해서 퀄리티가 봅시다.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던 거고 새로 추가한 걸 봐야죠. 그죠? 와인 캐테고리가 레드 이렇게 돼 있고 퀄리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퀄리티 레이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잘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도 같이 맞춰보면 데이터가 제대로 변환이 됐다. 데이터 변환을 지금 우리가 랭글링 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데이터 변환하고 원하는 컬럼들을 만들어 나가고 묶고 그룹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하는 거고 두 데이터셋에서 각 와인 라벨별로 수량을 표시하시오. 와인 라벨 만들었으니까 자 퀄리티 레이블에 value count라는 메소드를 쓰면 우리 여기 클래스별로 각각 몇 개씩 해당되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프린트하고 그래서 이렇게 미디엄에 3,000개, 뭐 로우, 하이 이렇게 나오고 미디엄, 로우, 하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14차 시간에 14번째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